20년 친구가 내 집에서 남편이랑 단둘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하지만 결국 제가 다시 일어서게 만든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지은이고요. 올해 34살이에요. 이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남편 도연이와 결혼한 지 5년 넘게 지났을 때였죠. 5년이면 뭐랄까, 신혼의 설렘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던 시기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편이었을 거예요.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주말엔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가끔 맛집 탐방도 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도연이는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가끔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조금씩 했어요. 그리고 제겐 미정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미정이. 이 이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얘는 제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였거든요. 정확히는 고2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졌는데 그때부터 쭉 붙어 다녔어요. 20년 가까이 된 친구예요. 20년이요. 미정이는 제가 도연이를 처음 사귈 때부터 옆에서 지켜봤고 우리 결혼식 때 신부 들러리도 서줬어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미정이가 있었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그래서 전 미정이를 제 가족처럼, 아니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꼈는지도 몰라요. 미정이는 독립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저랑은 정반대죠. 전 좀 내향적이고 조용한 편인데 미정이는 어디 가든 분위기 메이커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미정이를 좋아했고 당연히 우리 남편 도연이도 미정이를 편하게 생각했어요. 미정이 누나 오늘 또 왔어? 도연이가 퇴근하면서 웃으며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응, 오늘 점심 같이 먹었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뭐, 친한 친구니까요.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아마 작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미정이가 유난히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요즘 일이 없어서 심심해 이러면서 왔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서너 번으로 늘어나더니 나중엔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와? 제가 웃으며 물었을 때 미정이는 야, 내가 너 말고 누구 있니? 너희 집이 제일 편하잖아 하면서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그 말에 저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친구가 우리 집을 편하게 생각한다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 미정이가 오는 시간대였어요. 전에는 주로 점심때나 오후에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녁 시간에 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도연이가 퇴근하고 집에 있을 시간이요. 저는 그냥 같이 저녁 먹으려고 오는구나 싶었어요. 실제로 우리 셋이서 저녁 먹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급한 일로 친정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큰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도연이한테 문자 남기고 서둘러 나갔죠. 여보, 엄마가 넘어지셔서 병원 간대. 나 친정 다녀올게. 저녁은 알아서 먹어. 다행히 어머니는 괜찮으셨어요. 그냥 가볍게 삔 정도였고 약 처방받고 집에 모셔다 드렸죠.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쯤이었을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목소리랑 여자 목소리. 미정이었어요. 미정아, 너 왜 있어? 제가 놀라서 물었을 때 미정이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도연이도 옆에 앉아 있었고요. 둘 다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어요. 아, 지은아 왔어? 나 오늘 저녁 먹으려고 왔는데 너 없길래 도연이랑 간단하게 먹었어. 그리고 얘가 와인 한 잔 하자고 해서. 미정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도연이도 응, 미정이 누나 외로워 보여서 같이 있었어 하면서 웃었죠. 근데 그때 제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뭐랄까, 딱히 잘못된 건 없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 제가 없는 사이에 남편이랑 제 친구가 단둘이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꾹 눌렀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미정이는 내 친구잖아. 도연이도 내 남편이고 둘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뭘 의심해? 그래? 고마워, 미정아. 외로울 때 와줘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사람. 와인잔을 든 미정이의 여유로운 표정. 도연이의 붉어진 얼굴. 아니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거든요. 제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미정이가 집에 있는 거예요. 도연이랑 단둘이. 어떨 땐 TV 보고 있고 어떨 땐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제가 들어오면 화제를 돌리기도 했어요. 너희 뭐 얘기하고 있었어? 아, 그냥 회사 얘기. 도연이가 요즘 힘들대서 조언해주고 있었어. 미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더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건 도연이의 태도였어요. 전에는 제가 오늘 미정이 만나고 올게 하면 그래, 재밌게 놀다와 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미정이 어디서 만나? 뭐 하러 가? 하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우리 남편이 내 친구에게도 관심이 많네 싶어서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점점 이상해졌어요. 제 친구 스케줄에 남편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연이가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뒤집어 놓거나 화면을 가리면서 봤어요.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끄기도 했고요. 뭐 보고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메일. 근데 그 표정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느낌? 여자의 직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이가 제게 물었어요. 지은아, 너 도연이랑 요즘 어때? 잘 지내? 응. 뭐 그냥 평범하지. 왜? 아니. 그냥. 너희 결혼한 지 5년 넘었잖아. 권태기 같은 거 안 와? 그 질문이 이상했어요. 왜 미정이가 갑자기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 물어보는 거지? 게다가 권태기라니. 우린 괜찮은데. 왜 그런 거 물어봐? 아냐, 그냥 내가 요즘 연애도 못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너희 부부 보면 궁금해져서. 미정이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도연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미정이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지 않아? 도연이는 TV를 보다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네 친구잖아. 편하니까 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너 혼자 있을 때도 오잖아. 그게 뭐 어때서? 미정이 누나 우리 결혼할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너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도연이의 목소리에 약간 날이 서 있었어요. 전엔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말을 흐렸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의심을 한다고 말하기엔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옆에선 도연이가 저를 등진 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확인해보자.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지.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제가 발견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날 이후로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매일이 의심과 불안의 연속이었죠. 도연이의 표정 하나하나, 미정이의 말투 하나하나가 전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도연이와 미정이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그냥 불안한 예감, 여자의 직감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2024년 3월 15일.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어요. 도연이는 아침 일찍 회사에 갔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도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미안한데 회사에 휴대폰 두고 왔어.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데 혹시 가져다 줄 수 있어? 응. 어디 뒀는데? 침대 옆 협탁 위에 있을 거야. 충전하다가 깜빡했나 봐. 저는 침실로 달려갔어요. 협탁 위에 도연이 휴대폰이 놓여 있었죠. 검은색 케이스에 쌓인 아이폰.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어요. 그걸 집어들었을 때 화면이 켜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면에 떠있던 알림. 카톡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정희, 미정이었어요. 근데 이름 옆에 하트가 달려 있었죠. 그것도 양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메시지 내용은 미리 보기로 일부만 보였는데 어젯밤 생각나? 너 없으면 거기까지만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저는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도연이 휴대폰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925. 근데 틀렸어요. 다시 눌렀어요. 또 틀렸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건 뭔가 숨길 게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미친 듯이 여러 번호를 눌러봤어요. 도연이 생일, 제 생일, 처음 만난 날. 다 틀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 번호가 떠올랐어요. 미정이 생일. 1207. 손가락이 떨렸어요. 천천히 눌렀죠. 1, 2, 0, 7. 딸깍. 휴대폰이 열렸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홈 화면에 뜬 카톡 알림. 미정이한테 온 메시지가 수십 개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톡을 열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을요. 오빠, 어젯밤 너무 좋았어. 오늘 밤에도 어제처럼만 해줘. 너 없으면 못 살아. 진짜로. 지은이는 모르지? 키읔키읔 바보같이. 조심해야지. 들키면 안 되니까. 언제 이혼 얘기할 거야?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타이밍 봐서 얘기할게. 메시지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수백 개, 아니 수천 개. 몇 달 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저는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죠.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스크롤을 올렸죠. 더 과거의 메시지들을 봤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셀카. 침대에 누워서 찍은 사진. 미정이가 도연이 품에 안겨있는 사진.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언제 주저앉았는지도 몰랐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어요. 여보, 휴대폰 가지고 올 거야? 미팅 시간 다 돼서. 목소리가 태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목소리. 아니,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목소리. 응.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도연이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고마워. 1층 로비에서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움직여야 했어요. 회사까지 가는 30분 동안 저는 좀비처럼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도 보이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바뀌어도 몰랐어요. 그냥 걷기만 했어요. 도연이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고마워, 여보. 덕분에 살았다. 휴대폰을 건네받으려는 도연이의 손. 저는 그 손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손이 미정이를 만졌겠죠. 이 입술이 미정이에게 입 맞췄겠죠. 여보. 도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지은아,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제 세상이 무너졌는데. 비밀번호 왜 바꿨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도연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휴대폰 비밀번호. 우리 결혼기념일에서 1207로 바꿨더라. 순간 도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은아. 그게 다 봤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미정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다 봤어. 도연이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이 사색이 됐죠. 지은아, 잠깐.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제야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모든 게 한꺼번에. 몇 개월이야? 아니, 1년? 아니면 더 오래됐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친구랑 내 남편이. 말이 끊겼어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죠. 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가 부족했는데? 미안해. 도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고작 그 한마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5년을 함께 살았는데 20년 친구를 배신했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야? 지은아,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 마.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아, 잠깐. 도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 대지 마.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어요. 뒤에서 도연이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미정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지은아?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미정아. 응? 왜 목소리가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 만나자. 지금 당장. 갑자기 왜? 나 지금 바쁜데? 바쁘면 바쁜 거 취소해.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내 회사로 갈 거야. 제 목소리에 뭔가 느꼈는지 미정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어. 어디서 볼까? 우리 집 앞 카페. 30분 안에 와.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후 미정이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면서요. 야, 무슨 급한 일이야? 나 진짜. 말을 멈췄어요. 제 표정을 본 거죠. 지은아?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도연이 폰에서 캡처해둔 메시지 사진을 보여줬어요. 미정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은아, 그게 20년이야. 우리가 친구한 게 20년. 미정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준 게 너였어. 내가 도연이랑 사귈 때도 결혼할 때도 힘들 때도 항상 내가 있었잖아. 미안해. 미정이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넌 왜 그랬어?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 내 남편이었어야 했어? 미정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사랑했어. 뭐? 도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정이를 쳐다봤어요. 너 지금 진심이야? 처음엔 아니었어. 그냥 장난 같은 거였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좋아지더라.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너희들 정말 최악이구나.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지은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행복하게 살아. 내 인생 망가뜨린 대가로. 그날 밤 도연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저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은아, 도연이가 들어왔어요. 지친 얼굴이었죠. 이혼하자. 제가 먼저 말했어요. 지은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서류에 도장 찍어. 그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야. 도연이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 나랑 헤어지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저는 도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후회는 네가 할 거야. 나는 이미 다 끝났어. 도연이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행복했었어. 너랑 함께한 시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도연이가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소리내어 한없이. 5년의 결혼 생활이, 20년의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제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고 밥도 먹지 못했어요. 거울을 볼 수도 없었죠.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였거든요. 친구들이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20년 친구가 내 남편을 빼앗아갔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도연이와 미정이가 함께 웃고 있는 꿈. 둘이 저를 보면서 비웃는 꿈.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그 속엔 완전히 망가진 여자가 있었어요. 푸석푸석한 피부, 빠진 머리카락, 움푹 꺼진 눈. 이게 저였어요. 34살의 이혼녀 지은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무너지면 정말 끝이야. 저는 그날부터 조금씩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먼저 밖으로 나갔어요. 공원을 걸었죠. 햇빛을 쬐고 바람을 맞으면서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서울을 떠나자. 이곳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부산.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여행 갔던 곳이었어요. 바다가 있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서 새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결정은 빨랐어요. 짐을 쌌고 서울에 집을 정리했어요. 도연이랑 살던 그 집, 추억이 가득한 그곳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죠. 2024년 5월, 저는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엔 막막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니까. 아무도 저를 불쌍한 이혼녀로 보지 않으니까.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해운대 근처의 조용한 동네였죠. 창문을 열면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매일 아침 그 바다를 보면서 다짐했어요.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반드시. 그리고 뭘 할까 고민했어요.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이 좀 있었어요. 많진 않았지만 뭔가 시작하기엔 충분했죠. 카페.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원래 커피를 좋아했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도 집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자주 내려 마셨고 친구들한테 타줘서 칭찬도 많이 받았었어요. 물론 그때 그 친구 중에 미정이도 있었지만 이젠 그런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카페를 열자. 작은 카페라도 좋으니까. 부산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상권을 알아보고 임대료를 확인하고 가능한 자리를 찾아다녔죠.
그러던 중 광안리 근처에 괜찮은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요. 1층 작은 공간이었는데 창이 크고 채광이 좋았어요. 바다가 가까워서 분위기도 좋았고요. 임대료도 제가 감당할 만했어요. 여기다. 저는 그 자리를 계약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를 직접 했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요. 페인트 칠도 하고 가구도 직접 조립하고 소품도 하나하나 골랐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느낌.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다시 짓는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2달 동안 준비한 끝에 드디어 카페가 완성됐어요. 이름은 다시 봄이라고 지었어요.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픈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고작 5명 정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시작이니까.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단골이 1명 생겼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30 후반쯤 돼 보이는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죠. 매일 오전 10시쯤 오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시고 노트북으로 일을 하시다가 1시간쯤 후에 가셨어요. 처음엔 그냥 성실한 단골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냥 독학으로 배웠어요. 독학이요? 대단하시네요. 전문가 못지않은데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서울에서 사업차 부산에 자주 내려오시는 분이었어요. 이름은 준우.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고 하셨죠. 저도 커피 좋아해서 부산 올 때마다 여기저기 카페를 다니는데 여기가 제일 좋네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저는 수줍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그 이후로 준우 씨는 부산에 올 때마다 제 카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조금씩 얘기를 나누게 됐죠. 날씨 얘기, 커피 얘기, 부산 생활 얘기. 처음엔 가볍게 시작된 대화가 점점 깊어졌어요. 어느 날은 준우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은 서울에서 내려오셨다고 했죠? 부산에 연고가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준우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제 표정에서 뭔가를 느끼신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저를 이해해준다는 느낌에. 시간이 흐르면서 준우 씨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은 영업 끝나고 같이 바다를 걸었어요. 준우 씨가 먼저 제안했죠. 사장님, 오늘 날씨 좋은데 잠깐 산책 어떠세요? 혼자 걷기 심심해서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근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광안대교에 불이 켜지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사실 저도 이혼했어요. 준우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네, 2년 전에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알고 보니 1년 넘게 바람을 피웠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우 씨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래서 사장님 표정 보면 알 것 같아요. 뭔가 아픈 과거가 있구나 하고요. 괜찮아요.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준우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지은 씨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건 지은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보였던 거죠. 그 말에 저는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준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 있어줬어요. 제 친구한테 남편을 빼앗겼어요. 20년 친구였는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도연이 이야기, 미정이 이야기, 그 끔찍했던 날의 이야기를 준우 씨는 끝까지 들어줬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고 조언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줬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죽고 싶을 만큼요. 근데 살아남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준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지은 씨, 지금부터는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준우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었어요. 배려심이 깊고 이해심이 많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이혼녀라는 꼬리표도 상처받은 과거도 전부 괜찮다고 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예요. 준우 씨 덕분에 제 카페도 잘 됐어요. 준우 씨가 주변 사업가들한테 제 카페를 소개해 줬거든요. 손님이 늘어났고 매출도 올랐어요. 6개월 후 저는 두 번째 지점을 열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엔 세 번째 지점까지. 제 카페는 부산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됐어요. 저는 더 이상 비참한 이혼녀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여사장이었죠. 어느 날 저녁 준우 씨가 말했어요. 지은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이혼했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의 지은 씨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준우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게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결혼 초대장이었어요. 발신인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결혼을 축하해 주세요. 미정상민, 미정이 결혼을 한다고? 초대장을 들고 있는데 준우 씨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지은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보여줬어요. 준우 씨가 초대장을 받아들고 표정이 굳었어요. 상민? 이 사람. 설마 박상민? 알아요? 네. 제가 작년에 투자 검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성이 별로라서 투자 안 했죠. 준우 씨가 저를 봤어요. 이 미정이란 사람이 그 친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우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지은 씨, 복수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복수.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미 없다고 생각했죠. 과거는 과거니까. 하지만 이 초대장을 받고 나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고 싶어요. 준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당하게 멋지게요. 그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초대장을 받고 나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정이가 결혼을 한다고? 그것도 박상민이라는 사람과?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미정이와 함께 웃던 날들, 도연이와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게 무너졌던 그날. 왜 하필 지금이야?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을 때? 다음 날 아침 준우 씨가 카페로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이었죠. 지은 씨,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눈을 보면 알죠. 준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얘기해봐요.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복수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복수에도 방법이 있어요. 유치하게 할 수도 있고 우아하게 할 수도 있죠. 우아하세요? 네.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 행복이 얼마나 허상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준우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박상민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어젯밤에. 뭐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더 쓰레기더라고요. 준우 씨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엔 박상민의 과거 행적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 사업 3번 말아먹었어요. 그때마다 투자자들한테 사기쳤고요. 여자 관계도 복잡해요. 약혼했다가 파혼한 게 2번이에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지금도 빚이 꽤 있어요.
미정 씨가 돈이 좀 있나 봐요. 그걸 노리는 것 같던데.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미정이 부모님이 사업하시거든요. 꽤 잘 되는 회사예요. 그 돈을 노린 거구나. 그것뿐이 아니에요. 준우 씨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 사람 결혼 준비하면서도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제 조사팀이 확인했어요. 강남에서 일하는 모델이랑 계속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정이는 이런 사실을 알까? 지은 씨. 준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만약 복수를 하신다면 제대로 해야 해요.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근데 그러려면 지은 씨가 더 높은 곳에 있어야 해요. 더 높은 곳이요? 네. 그 사람들보다 훨씬 성공하고 훨씬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해요. 그래야 진짜 복수가 되는 거예요. 준우 씨의 말이 맞았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울고불고 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그냥 망신이죠. 준우 씨,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그럼 계획을 세워봅시다. 준우 씨가 노트를 펼쳤어요. 일단 결혼식은 언제예요? 한 달 후요. 10월 23일. 한 달이면 충분해요. 우선 지은 씨 이미지를 확 바꿔야 해요. 이미지요? 네. 스타일링부터 시작해서 SNS 활동, 언론 노출. 부산에서 성공한 젊은 여사장으로 만들 거예요. 준우 씨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처럼 말했어요. 제가 아는 스타일리스트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PR 전문가도요. 한 달 동안 지은 씨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복수는 디테일이에요. 그 사람들 눈에 지은 씨가 완벽한 승자로 보여야 해요.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먼저 스타일리스트를 만났어요. 강남에서 유명한 분이라고 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지은 씨는 원래 베이스가 좋으신데 너무 수수하게 사셨네요. 확 바꿔드릴게요.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했어요. 어두운 갈색이던 머리를 좀 더 밝은 브라운으로 바꿨죠. 그리고 메이크업 레슨도 받았어요. 화장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지만 세련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옷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 입던 편한 옷 대신 고급스러운 브랜드 옷들을 샀어요. 준우 씨가 백화점 VIP 라운지로 데려가서 직접 골라줬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지은 씨 가치에 비하면 하나도 안 비싸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거울을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세련되고 우아하고 당당한 여자. 이게 저였어요. 와, 저 맞아요? 원래 아름다우셨어요. 그냥 좀 가려져 있었던 거죠. 스타일리스트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은 SNS였어요. 준우 씨가 소개해준 PR 전문가를 만났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엄청 프로페셔널하더라고요. 지은 씨, 인스타그램 있으세요? 네, 있긴 한데 잘 안 써요. 오늘부터 매일 올리셔야 해요. 카페 사진, 일상, 부산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준우님과의 데이트 사진도요. 데이트 사진이요? 네. 행복한 커플 이미지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볼 때 더 임팩트 있죠. 그렇게 저는 인스타그램 스타가 됐어요. 물론 진짜 스타는 아니고 팔로워를 늘리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제 카페는 4번째 지점까지 오픈했고 부산 지역 신문에 부산에 떠오르는 여사장으로 소개되기도 했어요. 준우 씨가 언론사 쪽에 연락해서 인터뷰를 주선해 준 거였죠. 이혼 후 부산에서 재기한 30대 여사장의 성공 스토리. 기사 제목이었어요. 제 사진도 크게 실렸죠. 기사는 SNS에서 꽤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10월 23일. 미정이와 상민의 결혼식 날.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스타일리스트가 집으로 와서 메이크업과 헤어를 해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좀 더 화려하게 갈게요. 드레스는 준우 씨가 골라준 건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샴페인 골드 컬러의 롱드레스였는데 우아하면서도 섹시했어요. 완벽해요.
준우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도 멋진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죠. 긴장되세요? 네. 떨려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준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결혼식장은 강남의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차 안에서 준우 씨가 물었어요. 지은 씨 아직도 하고 싶으세요? 네. 반드시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후회는 그 사람들이 할 거예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준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끝까지 함께해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장식이 보였어요. 핑크와 화이트로 꾸며진 웨딩홀, 미정상민이라고 적힌 포토존.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준우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입구로 걸어갔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죠. 제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지은이 아냐? 헐, 진짜네. 지은이 왜 여기 와? 그것보다 완전 달라졌는데 누구야 옆에 남자는? 준우 씨가 제 허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죠. 식장 안으로 들어가니 미정이가 보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 앞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죠. 그때 미정이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지은아? 미정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니, 저와 준우 씨를 번갈아 봤죠. 안녕, 미정아. 결혼 축하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 왜 여기 와? 초대장 보냈잖아. 그래서 왔지. 미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분은 제 약혼자예요. 윤준우. 준우 씨 인사해요. 준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 씨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그 순간 미정이 옆에 있던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 윤준우? 그 유명한 투자회사 대표 윤준우? 헐, 진짜? 지은이가 저런 사람이랑? 미정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질투와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약혼자? 너 언제? 부산에서 만났어. 미정아, 너도 알지? 사람 인연이란 게 참 묘하잖아. 저는 준우 씨의 팔짱을 끼고 웃었어요. 그나저나 신랑 될 사람은 어디 있어? 상민 씨 맞지? 한번 뵙고 싶은데.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남자였죠. 저기요, 여기서 왜 이러세요? 박상민이었어요. 준우 씨가 상민을 보더니 차갑게 웃었어요. 오래간만이네요, 박 대표님. 당신은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투자 미팅 했었잖아요. 물론 투자는 안 했지만 상민의 표정이 굳었어요. 윤준우? 네, 맞아요. 기억하셔서 영광이네요. 상민이 당황하며 준우 씨와 저를 번갈아 봤어요. 이게 무슨... 축하드려요, 박 대표님. 결혼하시는 거. 준우 씨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강남에서 만나시는 그 모델분은 오늘 안 오셨나요? 그 순간 상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미정이가 상민을 쳐다봤어요. 상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무슨 소리긴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준우 씨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상민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이게 일주일 전 사진인데요. 신랑 될 분이 다른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미정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 들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진짜야? 미정아, 저거 합성이야. 저 새끼가 나한테 앙심 품고. 합성이라니요? CCTV 영상도 있는데요. 준우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미정이가 상민을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너 정말 그런 거야? 미정아, 아니야. 저 사람들 말 믿지 마. 대답해. 진짜야, 아니야?
상민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미정이가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친구들이 부축했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래도 미정이는 한때 제 친구였으니까.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요. 미정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겠지? 배신이 얼마나 아픈지. 미정이가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넌 내게 그렇게 했잖아. 저는 돌아섰어요. 결혼 축하해. 좋은 남편 만났네. 준우 씨와 함께 식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울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준우 씨가 물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이제 진짜 끝났어요. 과거와 준우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이제 우리 얘기를 시작해봐요. 새로운 시작. 네. 그러고 싶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식장을 나와 준우 씨와 함께 호텔 로비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지은 씨, 괜찮으세요? 준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이상하게 후련해요. 슬프거나 미안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어요. 준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멋있어요. 정말.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죠. 그런데 계속 울렸어요. 다른 번호로, 또 다른 번호로. 뭐지?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은아, 나 은지야. 방금 무슨 일이야? SNS에 난리 났어. 고등학교 동창 은지였어요. 미정이랑도 아는 친구였죠. SNS? 응. 미정이 결혼식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신랑이 바람 피운 게 들통났다고? 그리고 너 엄청난 사람이랑 사귄다며? 저는 깜짝 놀라서 인스타그램을 켰어요. 그리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지은, 미정 결혼식, 윤준우, 박상민 바람 이런 키워드들이 전부 검색어에 있었죠. 누군가 식장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였어요. 제가 식장에 들어서는 장면, 준우 씨가 상민의 부정행위를 폭로하는 장면, 미정이가 우는 장면. 전부 다요. 댓글이 수천 개였어요. 와, 진짜 드라마네요. 배신한 친구 결혼식에 나타난 여주 멋있다. 윤준우가 누군데 이렇게 난리야? 검색해보니까 엄청 큰 투자회사 대표래요. 완전 금수저. 미정이란 사람 자업자득 키읔키읔. 근데 신랑도 쓰레기네 결혼 앞두고 바람이라니. 헐. 저는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지은 씨 이거. 준우 씨도 자기 휴대폰으로 같은 걸 보고 있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전화가 계속 왔어요.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기자들까지. 지은 씨, 전화 받지 마세요.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준우 씨가 제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우리는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왔죠. 차에 타자마자 준우 씨의 휴대폰도 울렸어요. 네, 저예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준우 씨의 표정이 묘했어요. 무슨 전화였어요? 제 회사 홍보팀이에요.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대요. 저희 사귀는 거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서. 어떡하죠? 일단 오늘은 아무 코멘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정되면 정식으로 입장 발표하고요. 준우 씨가 운전을 시작했어요.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가는 길이었죠.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SNS는 여전히 난리였죠. 그런데 그때 제 카톡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도연이었어요. 지은아, 오늘 일 들었어. 괜찮아?
1년 만에 받는 도연이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뭐라고 답해야 하지? 아니, 답을 해야 하나? 준우 씨가 힐끗 저를 봤어요. 전 남편한테 온 거예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 보면 알죠. 답하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 아무 의미 없어요. 메시지를 읽음으로 두고 차단했어요. 깔끔하게. 준우 씨가 웃었어요. 잘하셨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어요. 준우 씨가 제 집 앞까지 데려다 줬죠.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준우 씨 덕분에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과거는 네. 이제 미래만 보면 되겠죠? 준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 씨, 아까 제가 프러포즈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답 들어도 될까요? 저는 준우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저 아직도 상처가 많이 남아 있어요. 쉽게 사람을 믿기도 힘들고요. 알아요. 그래도 준우 씨는 믿고 싶어요. 아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결혼해요. 준우 씨랑. 준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한 품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에서 나온 눈물이었죠. 1년 전 저는 바닥이었어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성공한 사업가가 됐고 멋진 사람을 만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카페로 출근했어요. 직원들이 저를 보자마자 환호했어요. 사장님, 어제 영상 봤어요. 완전 멋있었어요. 진짜 영화 같았어요. 사장님 완전 여주인공. 그 남자분이 사장님 약혼자시라며요? 완전 잘 어울리세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래요. 곧 결혼할 거예요. 직원들이 또 환호했어요. 카페가 떠들썩했죠. 그날 오후 뉴스 하나가 떴어요. 박상민 씨 결혼식 당일 파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미정이가 상민을 고소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 상민이 미정이한테서 투자금 명목으로 3억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쓴 게 드러났대요. 또 다른 기사도 있었어요. 20년 지기 친구 남편 빼앗은 여성 SNS에서 문매. 근무하던 회사 퇴사. 미정이 얘기였어요. 회사에서 여론 때문에 권고사직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정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복수의 끝이구나. 그냥 담담했어요. 그들의 인생은 그들 것이고 제 인생은 제 것이니까요. 일주일 후 준우 씨와 함께 작은 약혼식을 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조용한 자리였죠. 축하해요, 지은 씨. 사장님 너무 예뻐요. 행복하세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한 달 후 저는 5번째 카페를 오픈했어요. 이번엔 서울이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제 카페를 연 거예요. 다시 봄 강남점. 오픈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멀리서 두 사람이 카페를 바라보고 있는 걸 봤어요. 도연이와 미정이었어요. 둘이 함께는 아니었어요. 따로따로 서 있었죠. 미정이는 초췌해 보였고 도연이는 후회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냥 창문 너머로 한번 쳐다보고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들은 곧 사라졌어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6개월 후 저와 준우 씨는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부산 해변에서 작은 규모로 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야외 결혼식이었죠. 신부 입장입니다. 음악이 흐르고 저는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준우 씨가 제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난 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바닥까지 떨어졌던 순간,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던 순간, 준우 씨를 만난 순간, 그리고 복수를 끝낸 순간, 모든 게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사랑합니다. 준우 씨가 말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그날 저는 정말로 행복했어요. 배신당했던 그 시절에 제가 만약 미래를 봤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능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저는 6개의 카페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가끔 과거를 떠올려요. 도연이와 미정이를.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들이 제게 준 상처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큰 행복을 찾게 해줬죠. 어쩌면 그들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몰라요. 배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굳이 감사는 안 할래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얼마 전 우연히 소식을 들었어요. 도연이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해요. 미정이와는 결국 헤어졌대요. 지금은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이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대요. 새로 시작한다고. SNS도 전부 비공개로 돌렸다고 하고요. 상민은 실형을 받았어요. 사기죄로요.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제가 알 필요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도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요. 손님들이 오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여요.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날아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하루예요. 준우 씨가 카페에 들어와요. 여보, 퇴근했어요? 응.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집에서 내가 해줄까?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서요. 해가 지고 있어요. 노을이 아름다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해요. 나는 행복해. 정말로. 그리고 이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만든 거니까요. 바닥에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여자, 다시 일어나 더 높은 곳에 선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진짜 복수는 그들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 배운 이야기.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바닥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기 위한 시작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행복해. 정말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 꼭 이겨내시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